내 삶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하나 더 켜는 것과 같은 선행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20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망친 것일까요? 아들은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저와 다투는 날이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봤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기어코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며 재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미 된 마음에 재수를 시켜주려 하지만 내년에도 또다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상하게 할 때면 밉기도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이라도 가라고 권유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간판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자신의 길을 빨리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령 재수를 원한다면 기회를 주되 한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아들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든 놀든 잠을 자든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마땅히 정을 줄 곳이 없어 그 모든 관심과 애정이 아들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듣기에는 마음 아픈 말이겠지만 지금 아들에게서는 밝은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관심이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 아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넘치는 정을 조금 끊어내셔야 합니다. 정을 덜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끄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왜 요즘 같은 세상에 홀로 외롭게 지내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삶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야 비로소 아들이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남자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이 질식할 지경인 것입니다. 아들이 재수를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거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참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멀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은 면회도 가지 마십시오. 집에 오겠다고 해도 일부러 외출하여 자리를 비워주세요. 아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한 관심은 나중에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보기에 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여자로 보일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아들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아들에게서 신경을 끄고 어머니의 삶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새싹에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은 영양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립니다. 거름은 큰 나무에게나 이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아이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그저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을 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다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의 빚을 지고 아들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행복하게 사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부라는 거울, 아이라는 그림자. 저희 아이가 학교 규칙을 어겨 친구 3명과 함께 벌을 받던 중 가출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벌써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나쁜 버릇은 초장에 고쳐야 한다며 배고프고 갈 곳이 없으면 제 발로 들어올 테니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 일단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 잠시 아이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부터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자니까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창은 오직 부모, 엄마와 아빠뿐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늘 부딪히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어른에게 저항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지금 아이가 가출한 것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뿌리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저항해온 오랜 세월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절하며 이렇게 되뇌십시오.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지당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믿고 지켜보며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아버지가 야단칠 때 어머니가 감싸고 어머니가 훈육할 때 아버지가 편을 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머리를 굴려 상황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칠 때는 털끝만큼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너무 감싸줄 때 그렇게 하면 애 버릇 나빠져요. 라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 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가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어머니는 그저 당신 말이 옳아요 라며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아이의 문제로 부부가 계속 다퉜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네, 알겠어요. 여보, 이 한마디가 얽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냉정한 것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는 외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뜻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켜봄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두 기둥이 굳건히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물림되는 습관, 나의 그릇을 닦는 일. 저와 남편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지만 저는 털털하고 살림에는 영 재미를 붙이지 못합니다. 남편은 늘 집안이 윤기나게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7살인 아이에게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을 알면서도 제 게으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청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제 욕심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를 바꿀 수 있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으니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여자를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의 새엄마로 들이고 자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낳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깔끔하지 못한 것은 아마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께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이 좋지 않은 습관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것은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함은 개선되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즉시 그릇을 씻어 정리해놓고 옷을 벗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개어서 옷장에 넣으십시오. 어질러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밭을 멜 때도 먼저 밭 전체를 둘러보고 필요한 농기구를 한 번에 챙겨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호미 하나 들고 와서 일하다가 삽이 필요하면 가지러 가고 낫이 필요하면 또 가지러 가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기에 손재주가 뛰어나 정교한 제품을 잘 만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아이는 커서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남다릅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과 품질은 비슷해도 포장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연습하십시오. 남편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할 때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고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실제로 잘못한 것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정리정돈을 잘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절을 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비록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도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홀로 선 어머니의 기도. 제 딸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불교 수행단체를 알게 되어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업무가 너무 많고 퇴근 후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느라 늘 기가가 늦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손주들이 엄마 얼굴을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인 제가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돌보고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할 시기에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딸은 엄마가 바르게 살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게 되어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지내는데 제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도 엇나가는 아이가 있고 고아로 자라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의 인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3살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봤다면 그 아이의 뿌리는 튼튼하게 내린 것입니다. 설령 그 후에 엄마의 손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뿌리의 힘으로 잘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시기에 엄마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미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혹은 불안과 초조, 슬픔으로 가득했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아이의 심리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사춘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따님의 경우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춘기를 지나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따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의 힘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큰 고통을 겪고도 딸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가르침입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들만 쳐다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그 그늘이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과 수행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혹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수행하는 엄마라면 그 문제를 넉넉히 포용하고 감당해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따님을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이야기, 잔소리와 자유의 갑 25살의 성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 힘듭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수행단체를 못마땅해 하시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목소리, 소나무가 자기 성질대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것이지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햇볕이 그리운데 소나무 그늘이 싫다면 소나무를 베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늘 밖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으면 그 집에서 나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25살이면 성인이고 자신의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 독립하면 됩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말하는데도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나갈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면 두어 번 말씀드리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오면 그만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데 부모의 허락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30, 4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애로 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니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공짜로 방을 쓰고 공짜로 밥을 먹는 대신 어머니의 잔소리를 월세처럼 감수해야 합니다. 밖에서 방을 얻으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이 듭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10,000원 벌었네 하고 넘길 수 있다면 집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둘째, 독립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이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싫다면 당장 나가면 됩니다. 고민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머니의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지만 말로 하는 잔소리는 그저 어머니의 의견 표출일 뿐입니다. 그 의견이 듣기 싫으면 그 공간을 떠나면 됩니다. 모든 선택은 내 삶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하나 더 켜는 것과 같은 선행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20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망친 것일까요? 아들은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저와 다투는 날이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봤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기어코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며 재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미 된 마음에 재수를 시켜주려 하지만 내년에도 또다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상하게 할 때면 밉기도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이라도 가라고 권유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간판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자신의 길을 빨리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령재수를 원한다면 기회를 주되 한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아들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든 놀든 잠을 자든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마땅히 정을 줄 곳이 없어 그 모든 관심과 애정이 아들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듣기에는 마음 아픈 말이겠지만 지금 아들에게서는 밝은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관심이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 아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넘치는 정을 조금 끊어내셔야 합니다. 정을 덜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끄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왜 요즘 같은 세상에 홀로 외롭게 지내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삶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야 비로소 아들이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남자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이 질식할 지경인 것입니다. 아들이 재수를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거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참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멀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은 면회도 가지 마십시오. 집에 오겠다고 해도 일부러 외출하여 자리를 비워주세요. 아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한 관심은 나중에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보기에 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여자로 보일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아들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아들에게서 신경을 끄고 어머니의 삶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새싹에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은 영양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립니다. 거름은 큰 나무에게나 이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아이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그저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을 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다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의 빚을 지고 아들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행복하게 사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부라는 거울, 아이라는 그림자. 저희 아이가 학교 규칙을 어겨 친구 3명과 함께 벌을 받던 중 가출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벌써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나쁜 버릇은 초장에 고쳐야 한다며 배고프고 갈 곳이 없으면 제 발로 들어올 테니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 일단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 잠시 아이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부터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자니까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창은 오직 부모, 엄마와 아빠뿐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늘 부딪히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어른에게 저항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지금 아이가 가출한 것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뿌리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저항해온 오랜 세월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절하며 이렇게 되뇌십시오.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지당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믿고 지켜보며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아버지가 야단칠 때 어머니가 감싸고 어머니가 훈육할 때 아버지가 편을 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머리를 굴려 상황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칠 때는 털끝만큼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너무 감싸줄 때 그렇게 하면 애 버릇 나빠져요. 라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 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가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어머니는 그저 당신 말이 옳아요 라며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아이의 문제로 부부가 계속 다퉜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네, 알겠어요. 여보, 이 한마디가 얽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냉정한 것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는 외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뜻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켜봄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두 기둥이 굳건히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물림되는 습관, 나의 그릇을 닦는 일. 저와 남편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지만 저는 털털하고 살림에는 영 재미를 붙이지 못합니다. 남편은 늘 집안이 윤기나게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7살인 아이에게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을 알면서도 제 게으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청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제 욕심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를 바꿀 수 있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으니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여자를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의 새엄마로 들이고 자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낳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깔끔하지 못한 것은 아마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께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이 좋지 않은 습관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것은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함은 개선되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즉시 그릇을 씻어 정리해놓고 옷을 벗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개어서 옷장에 넣으십시오. 어질러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밭을 멜 때도 먼저 밭 전체를 둘러보고 필요한 농기구를 한 번에 챙겨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호미 하나 들고 와서 일하다가 삽이 필요하면 가지러 가고 낫이 필요하면 또 가지러 가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기에 손재주가 뛰어나 정교한 제품을 잘 만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아이는 커서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남다릅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과 품질은 비슷해도 포장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연습하십시오. 남편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할 때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고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실제로 잘못한 것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정리정돈을 잘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절을 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비록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한 것도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홀로 선 어머니의 기도. 제 딸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불교 수행단체를 알게 되어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업무가 너무 많고 퇴근 후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느라 늘 기가가 늦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손주들이 엄마 얼굴을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인 제가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돌보고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할 시기에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딸은 엄마가 바르게 살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게 되어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지내는데 제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도 엇나가는 아이가 있고 고아로 자라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의 인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3살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봤다면 그 아이의 뿌리는 튼튼하게 내린 것입니다. 설령 그 후에 엄마의 손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뿌리의 힘으로 잘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시기에 엄마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미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혹은 불안과 초조, 슬픔으로 가득했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아이의 심리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주어도 사춘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따님의 경우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춘기를 지나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따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의 힘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큰 고통을 겪고도 딸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가르침입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들만 쳐다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그 그늘이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과 수행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혹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수행하는 엄마라면 그 문제를 넉넉히 포용하고 감당해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따님을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이야기, 잔소리와 자유의 갑 25살의 성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 힘듭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수행단체를 못마땅해 하시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목소리, 소나무가 자기 성질대로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는 것이지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햇볕이 그리운데 소나무 그늘이 싫다면 소나무를 베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늘 밖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으면 그 집에서 나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25살이면 성인이고 자신의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 독립하면 됩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말하는데도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나갈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면 두어 번 말씀드리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오면 그만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데 부모의 허락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30, 40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애로 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니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공짜로 방을 쓰고 공짜로 밥을 먹는 대신 어머니의 잔소리를 월세처럼 감수해야 합니다. 밖에서 방을 얻으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이 듭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10,000원 벌었네 하고 넘길 수 있다면 집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둘째, 독립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이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싫다면 당장 나가면 됩니다. 고민할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머니의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지만 말로 하는 잔소리는 그저 어머니의 의견 표출일 뿐입니다. 그 의견이 듣기 싫으면 그 공간을 떠나면 됩니다. 모든 선택은 내 삶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하나 더 켜는 것과 같은 선행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20살 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아들을 망친 것일까요? 아들은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저와 다투는 날이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봤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기어코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며 재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미 된 마음에 재수를 시켜주려 하지만 내년에도 또다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상하게 할 때면 밉기도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이라도 가라고 권유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간판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때로는 자신의 길을 빨리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령 재수를 원한다면 기회를 주되 한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아들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든 놀든 잠을 자든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마땅히 정을 줄 곳이 없어 그 모든 관심과 애정이 아들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 과도한 관심이 아들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듣기에는 마음 아픈 말이겠지만 지금 아들에게서는 밝은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관심이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 아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넘치는 정을 조금 끊어내셔야 합니다. 정을 덜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끄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왜 요즘 같은 세상에 홀로 외롭게 지내십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삶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야 비로소 아들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남자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이 질식할 지경인 것입니다. 아들이 재수를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거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참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멀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은 면회도 가지 마십시오. 집에 오겠다고 해도 일부러 외출하여 자리를 비워주세요. 아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한 관심은 나중에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보기에 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여자로 보일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아들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아들에게서 신경을 끄고 어머니의 삶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새싹에게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은 영양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립니다. 거름은 큰 나무에게나 이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아이가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그저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을 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다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의 빚을 지고 아들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행복하게 사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부라는 거울, 아이라는 그림자. 저희 아이가 학교 규칙을 어겨 친구 3명과 함께 벌을 받던 중 가출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벌써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나쁜 버릇은 초장에 고쳐야 한다며 배고프고 갈 곳이 없으면 제 발로 들어올 테니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 일단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혜의 목소리, 어머니, 잠시 아이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부터 남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자니까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창은 오직 부모, 엄마와 아빠뿐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늘 부딪히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어른에게 저항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지금 아이가 가출한 것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뿌리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저항해온 오랜 세월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절하며 이렇게 되뇌십시오.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지당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어머니는 그저 남편을 믿고 지켜보며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아버지가 야단칠 때 어머니가 감싸고 어머니가 훈육할 때 아버지가 편을 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머리를 굴려 상황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칠 때는 털끝만큼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너무 감싸줄 때 그렇게 하면 애 버릇 나빠져요. 라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 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가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책임은 모두 남편에게 맡기십시오. 어머니는 그저 당신 말이 옳아요 라며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아이의 문제로 부부가 계속 다퉜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에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네, 알겠어요. 여보, 이 한마디가 얽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냉정한 것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는 외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뜻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켜봄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라는 두 기둥이 굳건히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물림되는 습관, 나의 그릇을 닦는 일. 저와 남편은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지만 저는 털털하고 살림에는 영 재미를 붙이지 못합니다. 남편은 늘 집안이 윤기나게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7살인 아이에게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을 알면서도 제 게으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청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제 욕심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를 바꿀 수 있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목소리,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으니 이미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여자를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의 새엄마로 들이고 자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낳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깔끔하지 못한 것은 아마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께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은 그렇게 대물림됩니다. 이 좋지 않은 습관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것은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함은 개선되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즉시 그릇을 씻어 정리해놓고 옷을 벗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개어서 옷장에 넣으십시오.
어질러 놓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